구성원들로부터 네. 굉장히 훌륭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네. 계실 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네. 아니 지금 현직 사장님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제가 3년 그 일하는 동안에 흑자를 2천억 정도 와. 냈습니다. 예. 편의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뭐 돈을 흑자를 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송사가 지금 지상파 방송이 약간 무겁잖아요. 네. 덩치가 크고 예. 그래서 뭐 공룡에 비유하면서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고 콘텐츠는 뭐 유튜브든 TV든 뭐 OTT든 네. 똑같은 거예요. 그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다른 플랫폼에서 또 하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우리 사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뭐 결과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유튜브가 MBC 유튜브가 엄청 잘 네, 나갑니다. 저희 MBC 뉴스 유튜브가 월 조회수가 한 5억 뷰 됩니다. 5억 뷰요? 예, 거기서 수익이 꽤 나요. 예. 네. 그리고 전체 유튜브 매출이 제가 있을 때 작년에 네.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마지막 해에 유튜브 관련 매출이 500억이었어요. 와. 작년에는 아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구나. 어제 저희 걸 갑자기 그냥 갖다 쓰셔가지고. 그랬어요? MBC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참 모르겠는데. 당연히 모르시죠. 하여튼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네. 예, 다들 이제 그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북카페 하십니까? 아, 이제 제가 네. 그 30년 기자 생활하고 사장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언론인으로서 끝까지 간 거잖아요. 사실 뭐 이런 말 하긴 좀 더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무슨 총선이 있으니까 뭐 정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변의 얘기도 출마 있고. 권유 받으셨구나. 왜냐하면 언론사 사장들이 예. 방송사 사장들이 정치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최문순 사장님. 예, 뭐 또 그리고 뭐 지금 뭐 저기 소위 그 적폐 시절 예. 사장이었던 김재철 씨 이런 분들도 막 공천 받으려고 엄청 맞아요. 추한 꼴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MBC, KBS 사장 정도면 네. 저는 처신을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네. 정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또 책을 한 권 써보니까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주목도 해주시고 좋은데 그 먹고 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예. 예. 책 써서. 써서는. 예. 그래서 특히 책을 쓰면 원래는 내가 그냥 쓰고 싶은 책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걸 먹고 살려면은 팔리는 책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죠. 저는 사업 작가 기간.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네. 유튜브도 예. 유튜브는 어디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오는 건 좋겠는데 내가 우리 장 예. 기자처럼 예.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운영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해서 좀 재밌게 살면서 그래도 사람들하고 좀 뭘 나누고 예, 싶은 소통하고. 생각이 있어서 북카페를 열고 네. 작가들하고 또 뭐 이 사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북토크나 네. 이렇게 강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의 그런 공간이. 공간을 좀 만들고 와, 준비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예.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종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오픈 예정. 3월 초에요. 네. 와, 저희가 열리면 저희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서 방송을 한번 하세요. 방송,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한번 공개 방송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커피도 직접 내려주세요? 이제 배우려고요. 오. 우리 와이프랑 같이 하는데 네. 우리 아내는 이미 커피를 잘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지만 네. 1년 정도 예. 다른 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저도 이제 배워서 네. 커피도 타드려야죠. 와, 야. 그 집 커피 어떤지 마시러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날리면 이게 참 희대의 소송이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였고 그리고 피고가 바로 박성재 사장님이셨는데 이 결정 나온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도 쓰셨는데 일단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번 1심 결정. 저는 솔직히 좀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그래요? 왜 예상을 했냐면 그 판사님이
성지호라는 분인데 뭐 이름 얘기해도 되죠? 네. 요새 성지호 판사 얘기해도 되죠. 예. 그 유명한 분인데. 판사가 이렇게 과거에 내려왔던 판결을 보니까 상당히 좀 성향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특히 굉장히 편향된 시각이 판결문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주장, 네. 판사님의 주장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대의 판결이다라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반론 보도냐 정정 보도냐 이런 것부터 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반드시 정정 보도 대상이 된다고 처음부터 딱 이 명분 논란이 받고 있을 걸 시작- 이렇게 전제를 그렇게 깔고. 판결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판결문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둘 다 언론인이잖아요. 네, 네, 네. 잘 알잖아요. 어떤 그 취재원한테 우리가 취재를 해서 네.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이 네.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들어주면 네. 안 들어주면은 이게 언론 중재이나 그렇죠. 그걸로 가죠. 네, 언중. 근데 그 사람의 반론을 들어주면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언론이 MBC를 포함해서 첫날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16시간 뒤에 김은혜 수석이 날리면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온갖 언론이 다 그 대통령실이 사실 발언이 날리면이었다라고 해명했다라고 다 보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믿냐 안 믿냐 네. 그것만 남은 거죠. 네. MBC가 그 다음에 바이든인데 날리면이라고 거짓말한다고 보도한 적이 하지 않았어요. 네. 청와대된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의 예. 해명도 예. 보도를 하고. 아주 충실하게 보도했어. 다음 예. 날 톱으로. 예. 예. 그러니까 MBC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일을 MBC 뿐만 다 한 아니라. 거죠. 할 일을 예. 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반론 보도권도 안 돼요. 이거는. 네. 반론을 해줬기 때문에. 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들렸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이거다라고 예. 했을 때 그러냐? 그럼 그렇게 보도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정정 보도라는 어떤 그 빌미로 예. 이 공식 소송을 했을까라고 저는 그 의도를 보는 거죠. 네. 그거는 국민들이 안 믿기 때문에 예.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건을 가지고 자꾸 코너에 몰리니까 나오면 나올수록 예. 요걸 가지고 반전의 전기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했죠. 일정 정도. 예, 왜냐하면은 좀 비상식적인 그 판단을 내리신 판사님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와 이제는 시간차 단독도 그러니까 정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예.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구나. 그럼요. 아니 눈에 보이고 MBC가 제일 먼저 쓴 거거든요. 먼저 쓰긴 썼죠. 일보를 쓴 거죠. 예, 예. 일보를 쓴 거죠. 일보. 예. 왜냐하면은 부지런했던 겁니다. MBC가 안 나가도 딴 데가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10시 7분에 냈거든요. 예, 10시 7분. 예. 엠바고 해제된 시간이 9시 40분. 네. 아침 9시 예. 40분. 근데 보통 그 유튜브로 먼저 나간 거예요. 네. 유튜브로 편집하려면은 1시간은 걸려요. 아무리 해도. 근데 MBC는 모든 정치부 아마 정치부에 다 정치 전문 기자 하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정보보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리 준비한 거죠. 네. 유튜브 팀이. 예. 그리고 엠바고 해제되자마자 바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거 하나인데 예. 뭐 타사보다 먼저 낸다 이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저는 참 이 사건이 정말 기이한 대한민국 언론사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용기를 안 태우고 네. 예, 그래서 다른 뭐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또 대통령 순방 취재를 했어야 됐고 네. 끝난 다음에 또 그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전체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자기하고 평소 네, 이상한 친하게 지냈던 기자들만, 기자 둘 불러가지고 네, 따로 네. 사담을 1시간 하는 이런 기이한 장면들을 우리가 봤는데 다시 이 재판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정말 전 언론이 다 함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함께 싸워야 되는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 언론 역사를 위해서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판독이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 이거는 법원이 받아들인다. 네. 그런데
허위 사실.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거짓이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니네가 잘못했어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네. 아무도 그 전문가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죠? 법원이 밝히지를 않았어요. 왜 안 밝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안 밝히는지 이유는 밝혀야 되는 이렇게 거예요. 중요한 판결에. 그 판단이 이렇게 국민의 어떤 시선이 모여진 그 재판에서는 네. 전문가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왜냐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으로 들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네. 예? 예. 그러니까 얼핏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이렇게 주파수 같은 거 만져보고 예. 하면은 바이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전문가라면 재판에서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돼요. 네. 외국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뭐 전문가가 누군지 몰라. 근데 전문가의 견해를 봤는데 네.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판독이 불가능하면은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갑자기 논리가 뛰어가지고 MBC가 판독이 불가능한 거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게 네. 정정 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MBC는 혼자서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날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해외 순방에 따라다니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다 같이 보고 그 뉴욕 프레스센터에 담당하는 비서관한테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해명을 그렇죠. 해라 하니까 거기서 나온 해명이 그게 아니다라는 발언이 아니라 예. 국익을 위해서 예. 보도를 안 해주면 안 되냐 라는 네.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16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아무것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네. 해명을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16시간 뒤에 나온 말이 마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옆에서 들었는데 네. 우리 국회를 상대로 한 말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난리면이다. 예. 이렇게 이 새끼 이런 얘기는 이제 빼버리고 없었다. 예.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MBC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이건 바이든이구나라고 판단했고 대통령실의 직원들조차 네. 비서관들조차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얼굴 큰일 났구나라고 봤다는 거죠. 이 모든 정황을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네. 그렇게 MBC가 그렇게 판단했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다퉜을 텐데 그럼요. 그 문제는 다 간과하고 일단 하여간 그 누군지 공개는 못 하겠다. 전문가들이 이제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왜 안 밝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네.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